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체험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먼 미래에 건축가 또는 집을 짓는 거에 관심이 있거나 건물을 짓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다면 아마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여러분들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제6회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 이제 둘째 날, 내일의 나를 만나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지금부터 모실 텐데요. 한번 강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또 해답을 얻는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질문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속으로만 이게 궁금해 되뇌이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어떤 질문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축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건축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우리 건축사 사무소 시작의 대표 건축사 우리 고창호 건축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체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박람회다 보니까 이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 건축가 건축사 사무소 시작의 대표 고창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왔었을 때 언제 강의를 하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웬만하면 사람이 제일 없을 만한 시간을 골라서 선점한 시간이 이 시간인데 제 선택을 제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건축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건축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어린 날엔 저는 이제 레고나 이런 것들을 참 잘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어렸었을 때 발명가를 꿈꾸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만화책도 보고 이런 거 보면 항상 멋지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런 발명가들이 있길래 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발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레고 만들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블록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현타가 딱 왔어요. 그게 왜 현타가 왔냐면 만화에서는 그렇게 많은 발명가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업들을 보니까 발명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발명가를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 때가 돼서 저도 이제 체육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가지고 체육 시간만 되면 이제 친구와 같이 마음 맞는 친구와 같이 음악 듣고 하늘 보고 구름 보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옛날에 태어났으면 선비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곰곰이 해보니 선비는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비가 아닌 나는 한량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자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술 이런 걸 좋아했었어 가지고 미술 같은 걸 좋아했었어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항상 한 번씩 싹 지나가시다가
미술 하지 말고 국영수 해야지 무슨 뭘 공부를 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서 맨날 국영수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디자이너 이런 것도 꿈이었었지만 그런 게 바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제 20살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돼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린 날에는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단독주택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지금 뭐 말이 좋아서 단독주택이지 뭐 다세대 주택이겠죠. 단독주택에서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는 처마가 있었습니다. 그 처마에서 항상 이렇게 빈 시간이 나면 이제 비 오는 날이 되면 막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어떤 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나름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감성적인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림 그리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직업을 가지고 난 뒤에부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그림도 그리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건축가를 이제 꿈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저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갈 뻔했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진짜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경주를 갔었죠. 친구가 고등학교를 한 3년을 같이 했던 친구가 저보고 자기 경주에 대학교 갈 거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 하냐 난 그냥 아무거나 건축 관련된 거 하련다 이랬더니 그 자기가 거기 가면 뭐 있을 거라면서. 사실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뭐 많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고 돌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주에 있는 대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컴퓨터공학과 쪽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년을 대학 생활을 열심히 낭만 있게 보냈습니다. 뭐 잔디에서 하늘 보고 뭐 물론 학점은 말아 먹었었지만 열심히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대학의 낭만을 즐겼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덧 20살 끝 무렵이 됐었을 때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를 가고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보초 쓰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늘 보고 이제 야간 근무를 쓰면 하늘 보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때가 또 기회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남을 때마다 난 이제 제대를 하면 전역을 하고 나면 뭘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렸었을 때부터 이제 꿈꿔왔던 건축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이제 다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수능을 쳐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제 자신만의 의견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건축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능을 이제 결국 이제 다시 재수를 해야 되니까 수능을 다시 치기로 마음 먹으면서 바로 대학교 기존에 다니고 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시험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은 아니었었어 가지고 뭐 그런 나름 이제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원서를 썼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닌 내가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축과만 4군데를 다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사실 저희 집에서 이제 누나도 건축과를 나오고 저희 이제 매형도 건축과를 나왔는데 저희 누나가 건축 힘들다 만류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한번 봐라. 근데 나는 싫다. 나는 건축과만 지원을 할 거다 이랬더니 야 세상에 건축과를 자기 학과 졸업을 해가지고 전공 못 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뭐냐 꼭 굳이 건축과를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나저나 어떤 과를 가든 건축과를 뭐 자기 전공을 못 살린다면 나는 교양이라도 건축학 전공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건축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1년째 이제 건축학과랑 이제 1년을 잘 다니고 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학과가 아니라 이제 학부였었습니다. 건축학부였었는데 학부로 요즘에는 이제 학과 이렇게 공학과 이렇게 바로 분리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학부제였었어 가지고 1년을 마치고 나니까는 뭐 건축학을 전공할 것인지 건축공학을 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축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건축학과랑 공학이 이제 사실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계획하고 디자인을 하는 과입니다. 5년제를 보통 많이 하고 있고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4년제로서 이제 보통 시공회사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시공기술자가 되거든가 아니면 이제 구조기술자가 되던가 뭐 이렇게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적인 것과 이제 미술이랑 공학적인 부분을 이제 다 같이 두루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도 이제 다른 과처럼 4년이 아니라 5년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축공학과 가는 친구들은 뭐 인문, 미술 이런 거 관심 없는 친구들은 공학 많이 갔고 이제 계산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건축학과로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제 건축학과 많이 나오죠. 수리학과는 네. 건축학과. 건축학과. 야, 수지 있어요? 아, 교수님 혹시 수지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 되나요? 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아까 숙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전 이 영상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아까 전에 수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미모의 여학생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수지 없거든요. 수지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 공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건축학과도 이제 공대 쪽에서 많이 있는데 공대에서는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과가 건축학과입니다. 거의 뭐 6대4 남자가 6이면 여자 4 정도 되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건축학과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건축과 좋다. 이것저것 할 핑계가 좋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답사예요, 답사. 우리나라 건축물, 전통 건축물 이런 거 다 봐야 되니까 그런 핑계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용돈 조금씩 받아가지고 경복궁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들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보니까 경복궁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구찌 패션쇼 같은 것들도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참 좋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디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에다가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그 한국과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윈윈하는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화여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이화여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화여대 이제 정문에서 들어가면 이제 중앙에 있는 그 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올에서 브랜드 패션쇼를 했었었죠.
해외 건축도 사실 답사라는 명목으로 많이 간답니다. 저희 이제 뭐 유명한 건축물은 또 현대 건축물은 외국에 많다 보니까 외국 건축물을 많이 보기 위해서 많이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 여행을 많이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사실 뭐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에펠탑 아닙니까? 이것도 건축물이죠. 그리고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도 시드니 하우스 건축물입니다. 어떤 곳을 가든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곳은 다 건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핑계가 참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외박할 때 참 핑계가 많이 생겨요.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저는 아닙니다만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놀러 갈 때 꼭 뭐 과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저희 뭐 보시면 뭐 과제 한다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를 할 때 마감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마감이라는 기한이 있다 보니까 날짜적인 기한이 있다 보니까 마감일이 다 돼가면은 이렇게 막 밤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직원인데 과제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이제 과제는 안 하고 저렇게 과제물 위해서 요즘 건축가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다 보니까 하중 구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침대 만들어서 이게 자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다시 2010년에 건축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설계 사무실이랑 시공회사랑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공회사가 월급을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회사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건 시공은 아니더라고요. 설계였었어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라서 저는 이제 뭐 설계 사무실을 택하게 됐습니다. 건축과를 나와서 가는 과들은 많아요. 물론 뭐 가구 디자이너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건축사 사무소, 그다음에 인테리어 사무소 그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시행사, 뭐 그다음에 시공사, 건축 뭐 기사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게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더글로리의 하도영이 하는 그런 사장님. 근데 물론 돈이 많아야 사장님이 되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이분들은 사실 직접 뭐 공사를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결국 이제 공정별 그 전문 인력들이 벽돌도 쌓고 벽돌공이 벽돌 쌓고 뭐 시멘트공이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분들은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일정을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옷은 조금 그렇게 뭐 불편하게 입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막 흙 막 만져가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작은 건설사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펜트하우스의 주단태는 이제 디벨로퍼 시행사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저희 건축가를 굳이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을 디벨로퍼라고 하고 건설업이 같은 건설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건축사 사무소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제 첫 직장에서 사무실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서류들이 빼곡하죠. A4지, A3지 뭐 이제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A4지가 주로 많은데 저희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도면들이 있기 때문에 A4지보다는 A3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류 더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 이제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사무소들이 좀 많아요. 뭐 물론 뭐 업무 시간 다 일해야 되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하긴 하지만 뭐 박스 가지고 만들고 뭐 이런 저런 장난 저희 이제 이건 이제 떡 배달 시켰더니 떡이 와가지고 떡 박스 가지고 지금 막 모자 만들고 아래에 있는 저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 친구도 건축사가 된 친구인데 지금 이제 구렛나루 막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첫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공사할 때 많이는 뭐 제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진 않았지만 많은 도면 작업들과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통 최소는 이제 5년 이상의 지금은 조금 법규가 바뀌어서 뭐 3년의 실무 수련이라는 기간으로 바뀌긴 했는데 저 때는 이제 5년의 그 경력이 있었어야지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 저희 이제 뭐 시험을 친다고 바로 주진 않거든요. 이 건축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술사급의 자격이라 이게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뽑긴 하지만 그래도 뭐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건축사가 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핑계로 사실 제 사심을 많이 채웠어요.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 저는 사실 이렇게 고급 호텔을 가봐야 나중에 설계자 건축 의뢰인이 왔었을 때 뭐 이렇게 고급 건물도 뭐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옛날부터 커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커피숍을 한번 차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숍 차려보고 싶다. 이거를 기점으로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몸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커피숍도 한번 차려봤습니다. 커피도 내려고. 근데 이 경험들이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되게 뭐 나름 유용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경험이고 이제 건축은 뭘까? 건축은 사실 우리가 이제 휴식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 학원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 모두가 다 건축이죠. 우리는 건축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은 제일 건축가로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뭐 무인도에 가도 혼자 집을 짓죠. 왜냐하면 비와 바람 그리고 뭐 짐승들을 피해야 하니까요. 건축을 하려면 이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뭐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를 지나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면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실제적인 도면이 나오죠. 그럼 실시 설계를 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감리 업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감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한 도서를 그대로 지을 수 있는 시공사들이 아까 전 그 하도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제대로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건축가란 건축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잠시만요. 건축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짓고 싶어하는 건축물을 법 제도 안에서 건축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조 계획을 하고 시공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주 중에서 주를 담당하는 임류가 이제 꼭 필요로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건축가가 이제 그 일반적인 그냥 디자이너랑 좀 다른 점은 법규와 되게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뭐 고도화된 사업일수록 뭐 다 건축 법규랑 이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지 안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우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려고 하면 건축법이라는 법규를 꼭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는 일반적인 디자이너랑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다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TP에 요즘에 GPT가 유명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영상이 잘 안 나오네요. 뭐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제 뭐 뻔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그래도 이제 내가 요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공간에 대한 경험, 삶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넓은 포용력과 이해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이라고 좋은 건축이든지 그 건축주가 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것을 구현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공간을 제한하려고 하면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가의 역할은 이제 미적인 것만 이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과 이제 공간, 왜냐하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이 짓지만, 개인이나 아무튼 뭐 특정한 사람이 짓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건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작은 제품 같은 것들은 자기 집에 넣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내 것만 생각할 수 없고 타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하면서 이제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을 하면 이제 건축주와 건축가가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토목, 구조, 설비, 조경, 소방, 뭐 전기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여서 건축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냐? 추억과 기억의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 마리아나 베이 샌즈처럼 이렇게 멋진 풀장이든 이렇게 평범한 건축물이든 결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이 생활 속에서 공간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멋지거나 덜 멋지거나를 떠나서 추억과 기억을 이제 남겨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건축가는 이제 추억과 기억을 기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사심을 많이 채웠었던 카페 경험을, 카페도 사실 경험이었거든요. 제 경험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잘 녹일 수 있었습니다. 덕동동, 저희 마산 하포구의 덕동동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이었었는데, 어느 날 건축주가 이제 커피숍을 하면서 알게 됐던 건축주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자기는 이런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제 커피숍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 커피숍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
누구 그 다른 어떤 건축사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좋은 경험 제안들을 많이 해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건축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이나 이제 그 시공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배치도라고 하고요. 요거를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면도, 단면도, 단면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맨 땅에서 그 건축주와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그러면서 빈 땅에 이런 건물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돌 하나, 조경 하나, 자갈 하나 얼마를 쌓을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이 건축주는 이제 박공지붕을 되게 원하셔가지고 박공지붕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창을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싶었었는데 창호 만드시는 업체분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바람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힘이 많이 드니까 공정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창이 지금 3개짜리가 4개가 될 뻔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렇게 옆에 있었던 땅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해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남해 앞바다 이제 저기 아난티가 보이는 쪽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을 때는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하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주들이 다 짓고 나니까 이런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셔서 풀 빌라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약간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네.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으로 좀 자리를 살짝 한번 옮겨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MC라는 직업군에 벌써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건축가라는 직업군 아마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다 꿈꿔보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편하게 앉으시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혹시 건축가에 대해서 아니면은 오늘 강연을 해주셨던 그렇죠 우리 건축사님의 개인적인 궁금증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궁금한 건 풀어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는데도 아마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수백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손 드는데 용기가 필요하니까 손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는 네 저희들이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네 어떤 점이? 네. 저는 회사원 저는 일반인 강주환입니다. 네. 그 건축사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커피숍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커피숍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 내야 됩니까? 사업계획서는 사실 저희한테 내실 필요는 없고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커피숍을 사업계획서를 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컨설팅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카페에 적합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치돼야 되는 기물들이 있고 그리고 주차 공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자리에 이런 곳에다가 이런 커피숍을 뭐 어떤 컨셉의 커피숍을 짓겠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낫겠다든지 아니면 아하. 공간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 드릴 수는 있겠죠. 아,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건축주 그러니까 의뢰를 하시는 분이 네. 같은 공간이지만 저는 A 모델로 짓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건축사님께서 막상 그 공간을 가 보니까 네. 또 경험도 있으시고 아니다 여기는 B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네. 충돌이 있을 때는 네. 물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나는 죽어도 A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보니까 B가 확실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세요? 최대한 B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비슷한 케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네. 요런 쪽으로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그 비슷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데려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네. 하시면 약간 A보다 조금 뭐 A든 B든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조금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근데 또 전혀 이게 또 근데 뭐 종류가 한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미적인 부분인 경우에서는 사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건축주의 의견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적인 기준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뭐 만약에 자금력이 안 되거나 뭐 다양한 뭐 사건들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뭐 건축주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 아닐 때는 이제 그 공간적인 활용 면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이쪽으로 뭐 저희가 네. 원하는 쪽으로 전문가니까 네.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죠. 네. 이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품권을 내가 나중에 끝나고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건축사님께서 그 가져야 될 뭐 어떤 직업 윤리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오늘 진로 체험 박람회라 가지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직업 윤리는 당연히 뭐 법규에서 이런 것들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들이 너무 심심한 공간만 연속으로 돼 있다면 그 중에서 약간 튀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 근데 어떤 건축주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잔잔한 공간에 진짜 신기한 건축물을 막 구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다 소통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건데 그 건물이 하나 딱 생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그분이 원하는 부분이 이제 미적인 부분을 전체 마을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하면 웬만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제 유도를 드리고 아니면 최대한 본인의 그 의사를 반영하면서 그 동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게 저희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건축사 저는 이쁘고 아름답고 눈에 띄는 건물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군요. 어, 자연과 그쵸. 또는 그 지역과 어울려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요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네.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 절충안을 찾는다는 게. 네, 그 건축물은 아까 전에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띱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은 하나를 지어놨었을 때 네. 얘가 최소 콘크리트 뭐 짓든 어떻게 하든 최소 뭐 40년, 50년씩 이렇게 지어져 있을 텐데 물론 건축주가 뭐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한꺼번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뭉개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은 그 길을 따라 나고 그 길을 따라 나는 것들은 길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그 건물의 그 자리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있게 되는데 나 혼자 튀어버리면 다른 건물 그것 자체가 사실 뭐 되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결국은
조화를 이루어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나만의 개성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 좋은 방법이지,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다른 사람만 살고 나만 죽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조화가 필요한 직업군인 것 같아요, 그죠? 절충안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혹시 계속해서 손을 들기 위해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또 궁금하신가요?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독님, 요거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저는 그 공과대학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이제 건축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들을 보면은 그 CAD를 이용해서 설계 도면을 딱 만드는데 네. 그 학우들이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집을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친구들을 보니까 알려진 거에는 좀 약간 힘든다라는 게 보이는데, 혹시 이게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CAD에 좀 중점을 둬서 일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그리는 작업들이 거의 뭐 7, 8할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D를 많이 하죠. 근데 저희 이제 보통 이제 마감일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마감일을 웬만하면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업무들을 이제 뭐 마감 전이나 전전이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업무 하중이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일정 계획을 잘 한다면,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야근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회사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약간 CAD 이야기 하셨는데, CAD는 사실 저희 표현 수단입니다. 그냥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글자로 적는 게 아니라 도면에다가 도면화를 시켜서 시공자들이 봤었을 때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 하나하나를 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CAD 작업, 요즘에는 CAD를 아닌 뭐 레빗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지만 CAD가 제일 뭐 기본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원화벨을 또 추구하는 후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도 보면 좀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틈틈이 그냥 시간을 내서 하는데, 그럼 우리 건축사님께서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만약에 따진다면? 사실 지금 저희 직원이 보면 약간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눈빛이 지금 느껴집니다. 예. 네. 지금 다행히 지금 전화 받으러 잠시 나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지금 야근을 조금 하긴 해서 이거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일도 이제 겹쳐지고, 이제 일정들이 한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원래 이제 사건이 터질 때 같이 터지지 않습니까? A 건축주가 급할 때 B 건축주도 갑자기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B 건축주도 바쁘다고 할 때 C 건축주도 바쁘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A 건축주한테 이걸 해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때까지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원래 A를 뭐 15일 날 하고 B를 30일 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께서 갑자기 뭐 한 27일쯤 돼서 이제 뭐 자료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B께서 원래 30일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일정이 다른 일정 때문에 더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무리 계획을 잡더라도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거 저도 잊어버릴까봐 세 분이 일단 질문을 해주셨죠, 그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상품권을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내려가야 되는구나. 네. 괜찮으시다면 저 뒷분에게도 한 장씩.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시간 가량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한두 개의 질문을 더 받아보고 저희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옆에 분. 자, 마이크를 한번. 역시 같은 그 공과대 학생인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건축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기계공학은 열이나 유체도 있지만 건축은 재료 역학에서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좌굴 하중이나 콘크리트가 휘거나 처지거나 네. 이런 거를 제가 어쩌다 보니까 기계공학인데 건축 쪽까지 공부한 적도 있어요. 네, 네. 디자인도 하고 3D 모델링도 하시는데 네. 혹시 그 디자인을 엄청 멋지게 했는데 네. 역학적으로 설계가 안 돼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네. 이게 공학 쪽이랑 디자인 쪽이랑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럴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건축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사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근데 건축주께서 그리고 구조 계산을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규모가 되면은 구조 기술사분들이 별도로 이제 같이 붙어주기 때문에 구조 기술사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이제 보내고 나면 구조 기술사들이 세부 계산을 해서 오는데 사실 어떨 때는 이거 될까 싶은 것들이 의외로 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이건 될 것 같은데 싶은데도 의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축주께서 원하는 공간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면 그러면 기둥의 열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이든 아니면 구조의 어떤 그 부재의 그 크기를 바꿔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웬만하면 이제 그 공간을 왜냐하면 그 공간은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해야 되는 철근 콘크리트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안 되겠으면 뭐 철골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건물은 뭐 차가 진입해야 되는 공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2층으로 끌어올려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뭐 다른 방식을 제안해 주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 건축주는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나 뭐 전기 설비나 이런 데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해서 이런 공간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서는 뭐 여기랑은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걸 다 저희가 듣고 다시 건축주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협업을 해가지고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이 보통 모든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야, 구체적인 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 없는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덧 상품권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제 질문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문일 수도 있어요. 네,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얼마 버시나요? 연예인도 뭐 수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1년에 이게 돈을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돈을 못 벌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경험이 있으면 이 정도는 번다 이렇게 평균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문 중에 하나 건축사는 얼마를 버나요? 건축사 진짜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력의 문제라서 뭐 영업의 문제. 네, 영업력의 문제라서 원래 뭐 요즘에 뭐 의사분들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의사 해가지고 뭐 대출을 했는데 대출금 못 갚는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했는데 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직원 없이 이제 혼자 작업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일이 이제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직원을 써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직원들은 또 이제 뭐 경력에 따라서 뭐 일반적으로 주는 금액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 비용을 안 주고 또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금액이 딱 우리는 얼마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 자영업처럼 같은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직원들에게는 얼마를 주시나요? 네.
나 진짜 궁금해요. 네, 다른 직군들은 얼마를 받고 일을 하고 뭐 한 5년 차, 10년 차 정도 이렇게 물론 사장과 네. 직원과 또는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시공사와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네. 네.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네. 한 5년 이제 10년 요 사이에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네. 중소 정도의 규모의 네. 네. 3,400 정도 버는 것 같은데. 네, 한 네. 10년 차 했었을 네. 때 한 400 정도, 아하. 400 정도. 그러나 네. 여기서 이제 내가 꿈을 안고 나갔을 때 차렸을 때는 영업의 문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영업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더. 네. 이제 고창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고창호 우리 건축가님께서 생애 마지막 건물을 딱 2개 지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롯데타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네. 롯데타워. 네. 하나는 불국사. 뭐 경주에 계셨다니까. 네. 경주에 계실 때 어디 성건동에서 노셨어요? 아니면 충효동에서 노셨어요? 제가 성건동에서 좀 많이 놀았어요. 성건동 쪽에서. 네네네. 성건동에 있어. 자, 2가지 중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가 지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불국사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높은 건물, 네. 현대적인 건물 짓겠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죠? 어?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내 작품을 하나 남길 수 있다. 둘 다 매력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현대 건축으로서 이제 최고의 높이를 만들었고, 네. 하나는 누가 봐도 와 아름답다. 네,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제 죽기 전에는 솔직히 안 짓고 싶어요.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그래요? 네. 굳이 마지막까지 그 건축법을 일로서. 그렇다면 해야 된다면 네, 뭐 불국사 같은 건물을 짓게 싶겠죠. 좀 뭐, 아름답고, 네, 아름답고 의미 네, 있고. 네, 그런 그렇군요. 이거 뭐 선택하는 것으로서도 우리 건축가님의 이런 생각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 네. 참 궁금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시간이 좀 없다는 게 아쉽네요. 아유. 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건물로서 네. 또 자연과 이웃과 어울리는 건물로서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우리 뭐 7회 8회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면 네.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고창호 우리 건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게 제가 이거 상품권 네 우리 기계공학 네 주시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좋은 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가량 달려왔던 내일의 나를 만나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물론 자리에는 많이 계시지 않지만 저기 뒤쪽에도 그리고 체험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귀는 이거 특설 무대 쪽으로 살짝 기울이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경남 도밀보가 주최하고 있는 제6회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 우리 지역에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둘째 날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한 2시쯤 이 특설 무대에서 또 특별한 이벤트 준비하고 여러분들 모실 거니까 그때까지 체험과 각종 부스에서 해박 한 지씩 해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인사드리고 저희들은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